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아까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부상 방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달리기나 이제 뭐 방향 전환이나 축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금한 거 좀 이따 질문 시간 있으니까 그때 많이 주세요. 저희는 대한체력코치협회는 지금 현재 전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체력 트레이닝과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력코치라는 이제 직업이 있는데 운동 선수들의 퍼포먼스, 체력을 향상시켜주는 코치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파견도 트레이닝 파견도 보내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맡은 팀들은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그리고 축구팀으로 하면 지금 축구팀 5팀 정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이면 U19 여자 국가대표, U16 남자 국가대표 3년 전 이렇게 경력이 있습니다. 축구만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트레이닝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몸이 어떤지, 체력이 어떤지, 뭐가 부족한지 다 선수 개개인별로, 팀별로, 그리고 또 전술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키트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러 가지 측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측정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해보신 분 아까 얘기하시던 선수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봤다. 한번 그냥 봤다 그러면 나 이거 뭔지 안다. 한번 해봤어요? 한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이 테스트가 FMS라는 테스트예요. Functional Movement Screen이라는 테스트인데 기능적인 움직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 7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몸이 부상을 미리 찾아볼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너 여기가 다치겠구나. 너는 이래서 달리기가 느리구나. 이래서 방향 전환이 느리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 점수화 시켜서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고, 이 데이터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영국 쪽에서는 이걸 연봉에도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낮다. 그러면 너랑 장기 계약 안 할 거야. 그리고 연봉을 많이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연봉 책정에 이 자료가 쓰이고 있어요. 이 측정 자료. 어떤 테스트인지 되게 대단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한번 간단한 테스트니까 한번 해볼게요. 바를 잡고 이 정수리 위에 올려주세요. 팔을 각도는 90도로 넓혀주시고요. 90도로 놓고 골반 넓이로 11점. 이 상태에서 팔을 뻗으면서 최대한 앉을게요. 위로 뻗으면서 하나 둘 셋. 자, 앉았어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뻗을게요. 쭉. 어느 정도 앉죠. 이 테스트는 뭐냐면은 만점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가서 완벽히 이게 엉덩이가 종아리에 닿고 팔이 아까 떨어졌죠. 이 친구는 그렇죠? 내 팔이 내려가지 않고 이 귀 뒤로 완벽히 펴질 수 있게끔 이 자세가 깔끔하게 나와야지 만점이에요. 3점 3점이 만점이고, 완전히 앉지 못한다, 그리고 상체가 내려왔다, 그런 거에 따라서 아, 상체가 어느 근육이 좀 문제가 있구나, 어느 근육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개개인별 프로그램을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들 하나 이제 설명드릴게요.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팔을 뻗어서 한번 주먹을 세게 져볼게요. 주먹을 세게 쥐면은 힘이 잘 들어가죠, 주먹에. 자, 이 근육의 길이가 이 주먹을 쥐게 하는 근육이 여기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짧게 해볼게요. 근육 좀 짧아지게끔 당겨볼게요. 이 상태에서 주먹을 져볼게요. 주먹이 져지나요? 네. 아까 했던 것보다 더 세게 져지나요? 약하게 져지나요? 약하게 져지죠. 그게 뭔 소리냐면은 근육이 지금 짧아졌죠. 짧아진 게 이 몸에 종아리에 붙거나 골반에 붙거나 엉덩이에 붙거나 아니면 허리 쪽에 붙으면, 아까 요가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교장 선생님. 요가를 그런 부위에 그런 스트레칭들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 뭔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좀 짧아진 부위를 타이트하다고 할게요. 이제 설명할 때 타이트해진 부분을 많이 써서 타이트해진 부분을 요가 스트레칭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늘려주기만 한다고 해서
부상이 방지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여기 누워볼게요. 천장 보고 한상 위에 올라가서 다리 뻗고 발끝 당기고 발끝 당기고 다리 모아보세요. 다리 모으시고 왼다리를 천천히 들어볼게요. 천천히 무릎 펴고 쭉 올려볼게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자, 이 기준이 제가 여기다 바를 갖다 놨으면은 이 바를 이 복숭아뼈 기준으로 해서 넘겨줘야 만점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 테스트 같아요? 딱 봐도 어디 테스트예요? 뒷근육, 햄스트링. 그쵸? 달릴 때 쓰는 근육. 햄스트링 근육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연성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유연하지 못하면 안 밀리겠죠? 쭉 밀어볼게요. 어때요? 밀리죠? 유연성 테스트인데 제가 밀었는데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요, 이게? 힘으로? 어디 힘? 이렇게 다리를 들 때 쓰는 근육이 왼다리를 들었지만 오른다리 쪽으로 꽉 누르고 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다리를 누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얘를 지금 땅을 누르고 있는 힘은 엉덩이 쪽. 엉덩이 근육에 힘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더 자세히 볼게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엎드려 볼게요. 제가 두 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다리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었어요. 일자로. 제가 누를게요.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버티면 지금 잘 버텨요. 아니, 버텨야지 끝까지. 아, 그걸 올라올 것 같아요. 자, 하나, 이거 접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요. 축구 선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리를 뒤로 빼는 동작이 뭐가 있죠? 축구 동작에? 슈팅할 때 다리 쭉 뺐다가 차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정도 혼자 지금 빼고 있고 저 이 정도밖에 안 눌렀는데 쥐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축구 슛 차거나 지치거나 근육이 막 이렇게 좀 타이트해진 상태에서 쥐가 잘 날 수 있는 선수인 거죠. 그리고 파열이 많이 될 수 있는 선수인 거죠. 미리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육이 이 친구는 스트레칭이라는 걸 안 하는구나. 자기 몸 관리에 좀 신경을 못 쓰는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그 다음에 다시 엎드려주세요. 삐졌어요? 아니, 똑같이 삐신 것 같으시죠? 자, 구부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리를 빼볼 거예요. 다리를 좀 벌려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눌러볼 거예요. 자, 무릎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좀만 더 뺄게요. 자, 눌러볼게요. 버텨. 안 버텨져요. 그쵸? 왜 안 버텨질까요? 한번 버텨보세요. 힘 안 주고 있는데 혼자 들지도 못하죠. 뭐냐면은 이렇게 일자로 했을 땐 햄스트링, 다리 뒤로 빼면 어디 힘 들어가요? 이렇게 뒤로 빼면 어디 힘 들어가요? 슈트할 때 이렇게 뒤로 쫙 뒷근육 힘 들어가고 엉덩이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면은 뭐냐면은 햄스트링은 안 쓰게 하고 엉덩이만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엉덩이만 테스트를 따로 떼어놔서 했는데 지금 힘이 없어요. 그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엉덩이는 튀어나와 있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축구 선수들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러 다니고 보면은 대부분이 엉덩이가 불이 꺼져 있어요.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테스트로 볼 수 있는 게 엉덩이가 일을 못하면 어디가 일을 할까요? 슛 동작 한번 해볼래요? 일어나서 여기서 여기 공 있어요. 여기 한번 슛 모션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슛 여기 공 있어요. 다리를 뒤로 빼죠. 그렇죠? 예? 한번 해보죠. 슛 참아요. 다시 줄을 갖다 제대로 한번 참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제대로 해봐요. 슛.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뺐다가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떤 동작이 나오면 충분히 얘를 빼질 못해요. 왜? 얘가 앞에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얘가 타이트하거든요. 앞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얘를 잘 못 빼니까 어떤 지금 일이 발생되냐면 얘를 다리를 접어요. 이걸로 대부분 차는 거예요. 이걸 빼서 크게 차면 엉덩이 힘으로 빵 찰 수가 있는데 엉덩이보다 얘 허벅지 쪽을 더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나 발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엉덩이 근육이 없다 보니까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교 다 보면요,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옆모습 한번 힘 빼고 이렇게 차려, 힘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 라인 있죠? 귀 라인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어깨랑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어깨도 말려 있고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숄더 이렇게 좀 말린다는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습관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를 좀 낮게 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깨를 말리게 하고 고개를 이렇게 빼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무너지면은 골반도 무너져요. 이렇게 빠져요 앞으로. 그리고 얘가 무너지면 밑에도 무너지고 중심이 깨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앉아보세요. 90도 의자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봐요. 이쪽 상체랑 하체랑 연결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수축이 됐어요. 이렇게 힘 들어간 거예요. 일어나봐요. 이완이 됐어요. 펴졌어요. 근데 여기서 하도 오래 앉아있으니까 학교 몇 교시까지 있죠? 4교시밖에 없어요. 앉아봐요. 뭐 4교시 있어요. 그럼 4시간을 만약 앉아있었다. 그러면 1시간을 앉아있을 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분 정도 해야 된대요. 원래 길이로 돌아오게 하려면. 근데 얘가 이렇게 앉아서 다시 앉아봐요.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1시간을 앉아있었어요. 다시 일어나고. 그럼 이게 이렇게 펴져 있어야 정상인데 1시간 앉아있던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전히 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났을 때 약간 덜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어디 붙어 있어요? 뼈나 인대, 건 이런 데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 펴주질 않으니까 골반이 약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리를 뒤로 빼봐요. 풀모션 취해봐요. 다리 뒤로 쭉 빼봐요. 이렇게 빼서 이 다리를 충분히 못 빼니까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요. 허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자꾸 쓰고 뭔가 슛 많이 하고 달리기 하는데 갑자기 그냥 훈련하고 났는데 허리 아파요. 발목 아파요. 무릎 아파요. 라는 선수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몸이 이미 뭔가 정렬이 깨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냥 약 먹고 별 문제 없다고 그런 선수들이 반 이상인 거죠. 손상이 온 부분은 이제 손상 치료를 해야겠지만 병원에서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많이 타이트해서 그렇다. 그리고 타이트하고 그럼 이쪽을 많이 풀어줬어요. 아까 했던 부분을.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그때 강화도 같이 시켜줘야 됩니다. 요가의 단점은 늘려주긴 하는데 강화를 잘 시켜주진 못해요. 차라리 요가, 필라테스 있으면 필라테스 쪽이 더 나아요.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 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다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각기 다른 근육들을 늘려줘야 돼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긴 할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포지션별로 조금 다르겠죠. 좀 이따 또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저희가 몸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 근육이 문제인지를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7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화를 시켜요. 만점은 21점이에요. 3점, 3점, 3점에서 7가지. 21점에서 몇 점 나와야지 괜찮은 선수다, 안 다칠 거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몇 점? 몇 점 정도 되면? 15점? 17점? 네. 정확히 지금 연구 논문에 나온 걸로는 브라질 축구선수 3,000명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지금 3,000명 정도 해서 한 4년 정도 따라와서 이제 쌓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로 하면 14점 14점 이하의 선수는 14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14점 이하의 선수는 부상을 당할 것이다. 너 다칠 거야 14점 이하니까. 그리고 어디가 다칠 거야까지 100%는 아니지만 많이 맞췄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쓰고 있는 거고 연봉에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테스트가 이 테스트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된 다음에 피지컬 테스트, 체력 테스트. 골키퍼 손 한 번만 나와주실래요?
지금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 좀 있으신가요? 예. 네. 그럼 20초만 세주세요. 준비 고 해주세요. 여기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렇게. 덜 주는 거 아니에요? 영호 누워 영호나. 뻗쳐 해서 이 어깨보다 손 하나씩만 더 벌려봐요. 자, 이제 이 손으로 이 손을 터치할게요. 또 여기를 터치할게요. 아니, 이쪽 터치했으면 이걸로 여기를 터치할게요. 네, 해보세요. 쭉쭉 계속 해보세요. 터치, 터치, 엉덩이 내리고 됐어요. 이 자세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20초에 몇 개 하는지 세주세요. 앞줄이. 자, 준비 고! 아니, 다그나 전력.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자, 엉덩이 낮추고. 자, 준비 고! 전력은. 최대한 빠른 거예요? 10초. 17, 18, 19, 20. 네, 구나. 자, 일어나 볼게요. 이게 무슨 테스트일까요? 상체 민첩성 테스트. 민첩성이 뭐예요?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이렇게 달리다가 뺏겼어요, 공을. 그럼 빨리 방향 전환해서 따라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드리블을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간다든지 방향 전환을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하는 게 민첩성인데 이건 상체 민첩성 테스트예요. 골키퍼들, 각 종목의 골키퍼, 축구 골키퍼 다 해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이거 만점이 몇 개일까요? 20초에 몇 개? 80개. 60개. 지금은 되게 천천히 한 것 같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처음이라서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기록이 한 10개 정도 줄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20초에 60개, 1초에 3개.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10초만? 빠르게. 전력으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해봐요. 이제 해봤으니까. 전력으로 한번 해봐요. 자, 준비, 고! 그렇죠. 아까보다 속도 다르죠? 이게 보시면은 푸시업 자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엉덩이랑 머리랑 수평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코어가 좋다. 얘가 복부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가 있다. 하체 엉덩이가 이렇게 실룩실룩 안 되고 딱 고정한 상태에서 얘만 움직여요. 그러면 어깨 안정성도 좋고 코어도 좋고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그걸 볼 수가 있고 상체 민첩성. 공이 날라왔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보고 공은 여기 정도 왔을 때 뻗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빨리 뻗는 능력. 이것도 상체 민첩성. 반응 속도랑 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준은 20초에 60개다. 필드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20초에 한 50개에서 55개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건 팔 피치, 동작, 그리고 코어를 같이 또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초씩 해서 한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 테스트를 해요. 1분 휴식을 주고. 그랬을 때 똑같이 60개 를 하면 얘는 그 민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까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알려드렸고 이거를 또 트레이닝으로 하셔도 될 거예요. 난 공이 왔는데 분명히 내 생각엔 나갔는데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런 선수가 있다면 이런 운동을 좀 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변형을 해서 운동을 하면 앞뒤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누워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골키퍼 운동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골키퍼는 또 뭐가 필요하죠? 골키퍼 뭐 모든 축구엔 제일 필요한 종목이 뭐예요?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체력적인 요소에 판단력. 네. 어디로 뭐 패스를 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판단하는 능력하고 또 순발력. 그렇죠? 순발력. 빨리 빵 튀어나가야 되니까 순발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중요하죠? 체력, 과감성 다 중요하죠. 엄청나게 축구는 모든 체력을 다 중요시 여겨요. 모든 체력이 다 좋아야 돼요.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순발력을 유지하는 능력이거든요.
축구가 전력으로 100% 계속 90분 동안 뛰는 종목인가요? 아니면은 빠바방 뛰고 조깅하다가 또 빠바방 뛰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뛰다가 조깅 뛰다가 조깅 반복이죠. 그러니까 순발력을 했다가 또 가볍게 호흡 조절하면서 뛰다가 또 공이 이쯤 오고 가야 되면은 또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 요요 테스트 알죠? 20m 정도 삑 왔다 갔다 하는 테스트 그런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횟수가 몇 개가 된다 그러면은 나는 전반까지는 뛸 수 있는데 후반에선 지치는 선수다 이런 데이터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각 개인의 이제 평가를 해서 선수마다의 개인 프로그램, 보강 프로그램 운동 전, 운동 후에 뭘 해라 주 운동 제외하고 혼자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혼자 몸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일단 1번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동 전, 운동 후에 매일매일 해주면 몸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주 운동에 대해서는 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 그리고 피지컬 이제 운동을 시키다 보면은 아픈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냥 조금만 이렇게 러닝 시키면은 아프다고 해요. 여기서 발목 아프신 분 손? 그냥 손 들어봐요. 그냥 나 조금이라도 아프다 불편했다. 무릎 아픈 사람 손? 허리? 골반? 그 외? 없어요? 거의 관절 부위마다 다 아파요. 방향 전환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테스트를 그래서 보여드리고 왜 아픈지, 왜 아플 수가 있는지, 다칠 수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무릎 발목이 안 좋다. 손? 네, 나오세요. 민망해하지 말고 나오세요. 저 본인 몸 여기 테스트하면서 왜 그런지 찾아내는 거니까 해보는 게 좋아요. 네, 올라오시고요. 차렷. 이거 어깨 위에 올리세요. 자, 이쪽 가서 발가락을 박스에 붙이세요. 차렷. 먼저 붙이고 저 앞에 보세요. 저 시계 있죠? 시계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 무릎을 들어서 발끝을 이렇게 완전 당긴 상태에서 뒤꿈치를 대고 다시 돌아와서 차렷 동작. 왼쪽 3번, 오른쪽 3번. 시야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해보세요, 승기씨. 자, 앞으로 나오지 말고 체중. 그렇죠. 집중해서 하는 거죠. 앞에 보고. 이 친구는 일단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친구예요. 이 밸런스는 집중력이거든요. 산만한 친구는 밸런스가 안 좋아요. 지금 정말로 그거. 자,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를 상체를 제대로 펴고 있냐, 앞에를 보면서 내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을 컨트롤을 할 수 있냐. 제대로 가려면 이게 그대로 일자로 가서 찍고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고 발목이 안쪽으로 가고 거기다 상체도 숙여지고. 왜 이런 동작이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이쪽 앞쪽 근육들이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짧아진 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무릎은 들어야 돼요. 달려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데 얘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굽히긴 굽혀야 돼요. 상체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흔들려요. 또 잡아주는 게 없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밸런스가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근육을 쓸 때 지금 다리 올리는 근육은 앞에 허벅지랑 이쪽 근육인데 그 근육을 못 쓰니까 지금 딴 데를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쪽은 못 쓰니까 이쪽은 막 움직임은 나와야 되니까 관절이 상하고 또 딴 데 쓰니까 딴 데가 계속 굳어서 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상이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발이 바깥으로 들어가고 발목이 안쪽으로 접히고 이거는 종아리 쪽 근육이 어디 붙어있는 다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쪽 종아리 있죠. 정강이 앞쪽 정강이 근육 있죠. 이쪽이 이렇게 붙어서
발목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걔가 이렇게 짧아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동작이 나올까요? 이렇게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아까 놓지를 못한다고 그랬죠. 잡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바깥이 편한 거예요. 바깥으로 돌아가서 서 있는 게 편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체중이 실리는 거죠. 중심을 못 잡아.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 전환을 할 때 방향 전환 좀 해볼래? 여기 왔다 갔다 빠르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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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할 때 착지를 할 때 이 발끝하고 무릎하고 일치도 해야 되고 이 무릎이 깨지지도 않아야 되고 골반도 딱 잡아주고 또 회전할 때 이 상체 움직임도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상체 움직임도 굳어있고 골반도 굳어있고 무릎도 불안정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방향 전환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무릎이나 발목이 더 아프다고 할 선수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건 종아리 쪽 근육을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스트레칭을 할 여기 다 스트레칭 하시죠? 예. 운동 전에 해요? 운동 후에 해요? 전후 다 하죠. 꾸준히 해요. 그렇게 한 15분씩 해. 폼롤러 해요? 폼롤러는 몰라요? 굴리는 거 막 있잖아요. 원통으로 해서 여기 막 굴리는 거. 해본 사람 손? 안 해본 사람? 뭔지 모르겠다. 원통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굴려줘요. 처음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굴려줘요. 굳은 부분을. 그 다음에 아픈 곳이 나타나요. 이 옆을 굴리거나 앞을 굴리면 그때 30초를 멈춰줘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더 잘 늘어나요. 근데 시합 전이나 경기 전에는 그렇게 정적으로 길게 하는 스트레칭은 좋지 않아요.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해주는 스트레칭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래 끝나고 정적인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를 좀 잡아드리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뭐 부상 테스트, 피지컬 테스트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포지션별로 방향 전환을 잘하는지 뭐 얘가 점프를 잘 뛰고 있는지 점프를 하면서 착지를 하는데 제대로 착지를 못하고 있진 않은지 제대로 훈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피지컬적인 걸 많이 볼 거예요. 내가 점프력이 높다. 손 점프 잘 뛴다. 패딩하면 내가 다 딴다. 자신 있다. 없어요? 나 점프 좀 잘 뛴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점프 좀 잘 뛰는 사람. 나 순발력 있다 그럼.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한 명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네. 하면서 잘못된 거 보여드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그나마 지금 도움이 될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서 올라와서 점프 스쿼트는 해봤죠? 10개만 해볼게요. 시작! 네, 스쿼트 점프. 그렇죠. 자, 옆모습 보여줄게요. 꼭! 네, 하나.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상체가 떨어져. 그리고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픽픽 들어가요. 그리고 소리가 어때요? 관절이 좀 보호가 되는 느낌이에요? 관절이 이렇게 해서 어때요? 무릎이 어떨 것 같아요? 충격이 좀 올 것 같죠?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면 앞꿈치로 떨어져요. 떨어질 때 점프 운동하고 점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꿈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발 중심으로 떨어져야 돼요. 점프 운동 가서 발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골반을 써야 돼요. 최대한 땅에서 소리가 안 나게끔 점프를 뛰고 얘 아랫배가 위에 허벅지에 붙게끔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골반을 써야 돼요. 엉덩이를. 근데 엉덩이나 이런 쪽이 많이 굳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축구 선수분들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 밑에를 써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꿈치는 막 달랑달랑 거려요. 뒤꿈치가 안 닿아요. 잘. 그리고 조금만 하다가 한 7번째 어떻게 됐냐면 뒤로 넘어지려고 해요. 발목 가동성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스쿼트. 만세하면서 스쿼트 해볼게요. 자, 시작.
언제 이렇게 쭉 앉아. 네. 앉아. 쭉. 여기서 잘 안 앉아져요. 아까 그 선수보다 좀 안 앉아져요. 이게 풀로 이렇게 편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 분명 애기 때는 이러고 놀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잘 안 앉아져요. 바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잘 안 앉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고등학교, 중학교 선수분들. 그래서 이 안 앉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무릎하고 이 발목 각도 있잖아요. 얘가 조금 이렇게 좁혀지면서 앉아져야 이게 골반 쪽에 그리고 엉덩이 쪽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건데 얘가 각이 안 나오니까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더 이상 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 가동성만 좋게 해줘도 슛도 달라지고 달리기 할 때 미는 거, 방향 전환도 달라진다.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점프 스쿼트 이런 부분들부터 착지하는 부분들 그런 거를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앞꿈치로 떨어질 거예요. 그걸 이 발 중심으로, 발바닥 중간으로만 떨어져도 골반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골반 일 안 하던 애들이 일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골반을 많이 쓰고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다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코어가 안 좋냐, 어깨 안정성이 안 좋냐, 그리고 다리 이 정렬이 안 좋냐, 이런 부분들을 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복근 운동 꾸준히 한다. 나오게 안 할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운동 하고 있어요? 복근 운동? 하복근 운동?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 나오게 하고 싶긴 한데 하복근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 허리 쪽이 이렇게 많이 뜨게 하고 제대로 이게 허리가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많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자세로 하게 되면은 허리가 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근육을 타겟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복근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운동인데 복근 운동은 이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트는 운동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향 전환할 때 이때는 쓰이는 근육이 트는 이쪽 옆쪽 근육이니까 이쪽이 발달이 안 되고 속 근육이 제대로 발달 안 된 상태에서는 허리 통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허리 통증 환자 대부분은 만져보면은 이쪽 속 근육이 있어요. 복부 이렇게 식스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걷어내면은 안쪽에 크게 넓게 복근이 있어요. 안 보이는 쪽에. 그 근육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허리 통증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냥 허리가 아파요. 뭔가 이렇게 손상이 된 건 아닌데 걔가 안쪽에서 뼈 가까이 있는 근육이 잡아주질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좀 보기 쉽게끔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테스트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테스트의 기본적인 테스트, 추가 테스트를 통해서 엉덩이 근육이 일을 안 하거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햄스트링은 타이트하거나 걔를 좀 릴렉스 시켜주고 가슴 근육이 타이트하거나 얘 좀 풀어주고 등 쪽을 강화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앞뒤를 좀 상호작용을 잘하게 해서 좀 슛이나 달리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좋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달리기 그리고 축구에 맞는 동작들 그리고 포지션별 피지컬 트레이닝들을 들어가서 몸을 더 현장에서 축구에서 좀 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어 운동을 할 때 아까 하복근 운동 한다고 그랬는데 하복근 운동 좋지만 결국에 축구는 일어서서 해요? 누워서 해요? 이렇게? 일어서서 하죠. 일어나서 하는 코어 운동이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당장 이렇게 해서 지쳐요. 여기가 힘들어요. 빵빵해져요. 기분 좋아요. 기분은. 근데 그것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서서 하는 코어 운동 같은 거. 여기 만약 밴드 같은 걸 걸어놓고 이렇게 잡아서 런지 동작을 하고 있어요. 밴드를 잡았으니까 이게 계속 딸려가겠죠. 이걸 이렇게 잡는 것만으로도 방향 전환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코어 운동이에요. 그런 서서 하는 코어 운동.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서서 하는 코어 운동을 했을 때 축구에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상황에 나올 수가 있는 코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종목들 선수들이고요. 배드민턴, 뭐 축구는 U16, 그리고 K3 리그, 그리고 U15 유소년 선수들, 여자 축구 선수들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 봤고요. 지금 여기는 타 종목 선수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리우 올림픽 가기 전에 다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을 받을게요. 좀 빨리 끝냈거든요. 내가 아픈 곳에 대한 질문이나 내가 체력이 되게 금방 좀 소진이 된다. 난 분명히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체력이 금방 떨어진다. 자꾸 훈련하고 나면 어디가 아프다. 난 슛을 좀 강하게 하고 싶다. 방향 전환이 느리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지금 편하게 해주세요. 10분 정도 있거든요. 유지.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질문을 많이 해야지 좋은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얘기. 네. 자신 있게 해요. 뭐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면 선수들 많이 해, 많이. 네, 다 질문하는데 편하게 해, 편하게. 먹는 거에 대한 질문. 살이 안 찐다. 회복. 나는 자꾸 맨날 힘들다. 맨날 몸이 무겁다. 경기 때만 되면 무겁다.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 없어요? 완벽해. 한 번씩 얘기해봐. 얘기해. 살이 잘 안 쪄. 살이 잘 안 쪄요. 저도 잘 안 쪄요. 뛰는 선수니까 당연히. 뛰는 선수니까 당연히 안 찌죠. 달리기 하는데. 먹는 걸 어떻게 먹었어요? 오늘 먹은 것 좀 얘기해 줄래요? 한번? 밥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아침 뭐 먹었고 점심 뭐 먹었다? 시리얼, 아침 시리얼. 시리얼. 그리고 점심에는 스테이크. 점심에 스테이크. 너 훈련해요 오늘? 그냥 오늘 안 해요? 지금 뭐 먹었어요? 시리얼, 탄수화물 먹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점심에는 단백질 먹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크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일단 살찌려면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단백질이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뛰기 전엔 탄수화물이 많이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놓고 경기를 뛰어야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덜 지쳐요. 근데 축구를 하고 나면은 조금 먹었어요. 시리얼 먹었어요. 한 접시 먹고 운동했어요. 그러면은 시리얼 먹은 양보다 더 많이 소진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를 채우지 않으면 살이 빠지거나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근육이 또 조금 말라가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먹었어요. 운동 끝나고. 운동 끝나고 단백질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근육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붙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살 안 찌는 체질은 소화가 되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신경이 좀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활동량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최소 3끼는 먹어줘야 되고 거기서 챙겨서 5끼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분도 빠지고 어느 정도 근육량이 이렇게 줄어들 있는 상태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반반 섞인 그런 음료 같은 걸로 대체를 해주면 되죠. 시리얼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운동 전에 고탄수화물 먹어줘야죠. 한 2시간 전에는 먹어줘야 돼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정석으로 말씀드리면은 2시간 전에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친구들은 운동 직전이나 이럴 때 바나나 같은 거 한 송이씩 들고 다니면서 한 개씩 띄어 먹는 게 좋아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운동 끝나자마자 뭘 먹어야 돼요? 뭐 먹어요 지금? 운동 끝나고 바로 먹는 거. 물. 그리고 뭐 먹었어요? 운동 끝나고 밥 먹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운동 끝나고 씻고 뭐하고 시간 얼마나 지난 다음에 밥 먹었어요? 10분? 가까워요 밥 먹은 데가? 그래서 30분 안에만 제대로 섭취를 해주면은 제대로 몸에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운동 끝나면은 이 단백질 종류를 많이 먹어줘요. 운동 전엔 탄수화물, 운동 후엔 단백질. 그리고 나서 또 먹는 게 뭐 있어요? 자기 전이나 이럴 때? 빵.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가지고 조금씩 먹어줘야 되고 개개인별로 일주일 식단을 한번 일기를 적어서 그 일기를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는 따로 좀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 후 회복 음료로 좋은 게 요즘에는 체리 주스, 그리고 초코 우유, 포도 주스 이런 부분들, 당 음료나 이제 비타민이 많은 그리고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료들을 먹어서 좀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먹는 선수들은 부상률이 적어요. 그리고 수분 섭취는 운동 1시간 전에는 한 500ml를 먹어주고 운동 중간중간에 한 15분에 200ml씩 먹어주는 게 제일 회복에 좋아요. 지금. 근데 그걸 챙기기가 상당히 힘들죠. 필드에 들어가 있어서 볼 만지면 그걸 챙기기 힘드니까 1시간 전에 500ml, 600ml 정도를 충분히 마셔준 다음에 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살찌고 싶은 분은 한 5개, 6개 더 챙겨서 먹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절대 찌진 않죠. 네. 또요? 피지컬에 대한 거 더 물어보세요. 방향 전환이 느리다. 나는. 네. 왜 느린 것 같아요? 상체가 딱딱해서. 잘하네요. 이렇게 해볼래요? 주먹끼리 맞다보세요. 반대쪽. 네. 지금 반대쪽이 여기서만 봐도 달라요. 한쪽은 잘 닿는데 한쪽은 잘 안 닿아요. 이게 뭐냐면은 좌우가 일단 밸런스가 다른 거고, 그런 다른다는 거는 이 피치를 달리기 이렇게 팔 동작을 할 때 얘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거죠. 앞으로 제대로 달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점이 상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찍고 이쪽으로 갑자기 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을 쳐다본 다음에 등이 움직이고 허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선수는 등이 딱딱한 선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방향하고 한 번에 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방향 전환이 1초 정도가 늦어요. 좀 둔해 보여요. 딱딱해 보이고 뭔가 힘 많이 로봇 같은 느낌. 그래서 상체 등 쪽을 좀 부드럽게 해줘도 방향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빨라지고 팔찌기도 좋아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여기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피지컬적인 부분. 이거 네. 점프력이 너무 낮아요. 점프력이 낮아요. 네. 한번 나가보실래요? 네? 나가보세요. 후딱 알려드리고 갈게요. 점프력을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그냥 기본 스쿼트 해볼게요. 여기 올라와서 스쿼트 해본 적이 없어요?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쿼트 해볼게요. 스쿼트 시작이에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10개 정도. 무릎을 발가락이 있죠. 엄지발가락이 있으면은 무릎이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니, 나가야 돼요. 네, 되게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선수들이 이게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동작이? 저 안 나가 볼게요. 이렇게 빠져요. 자세 이뻐요? 멋있나요? 스쿼트 동작? 얘가 나와야죠. 애기 때는 이렇게 앉는데 왜 지금은 운동할 때 이렇게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빠질 때, 뒤로 빠질 때 무릎은 더 텐션이 강해져요. 한번 뒤로 빼면서 다시 스쿼트 해볼게요. 앉아봐요. 뒤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어요. 더 텐션이 많이 들어가고 고관절이나 이제 허리 쪽에 더 텐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더 앉아볼게요. 풀로 앉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허리 펴고 이렇게 못 앉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앉아줘요. 이렇게 자꾸 빼다 보니까 좌식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어머님 세대 때는 이렇게 푸세식에서, 그쵸? 푸세식에서 이제 응변을 봤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들이 다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앉으니까 이 발목 가동성이 잘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목 가동성이 안 나와요. 그 부분이 이 지금 스쿼트나 엉덩이를 일을 못하게 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일단은 그 부분들을 좋게 만들려면 스쿼트를 백에다 쥐고 해요? 아니면 여기 앞에다 놓고 해요? 스쿼트요? 네. 해봐요. 평소에 운동하는데 네. 이게 전형적인 피트니스 그 여자분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탑 입고 하는 스쿼트 있지, 이런 거. 그런 스쿼트고, 저희가 해야 될 스쿼트는 뭐냐면은 다시 앉아보세요.
앉을 때 무릎이 충분히 나와주고 아랫배 위에 허벅지에 딱 붙고 이 상태로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어날 때는 일어나보세요. 차렷. 등 근육하고 엉덩이는 같이 일을 해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얘를 당기면서 등 근육이 일을 하고 얘가 밀면서 엉덩이가 일을 해요. 사선으로 엉덩이 등 근육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얘는 당기면서 해주면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들어가서 잡아 당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밴드를 걸어놓고 밴드를 잡아서 당기면서 일을 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량을 놔요. 덤벨을 놓는다든지 이제 원판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 중량이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앉아봐요. 쭉. 그럼 중량이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앉을 수 있어요. 발목이 더 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 스쿼트보다 앞에다 놓고 하는 게 발목 가동성에도 좋고 훨씬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한 달 정도만 하면요 이렇게 많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점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달라져요. 이만큼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하고 이만큼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만큼 앉을 수 있는데 여기서 뛰는 사람하고 이만큼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해서 찔끔 뛰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뛰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밖에 못 앉아요. 지금 성인 선수들 대부분이 잘 못 앉더라고요. 굳어서. 그게 부상률로 와요. 마지막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점프하고 착지해봐요. 점프, 착지. 자 다시 점프, 착지. 네, 착지할 때 똑같이 지금 착지는 제대로 못해요. 충격 흡수를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점프. 나긴 낫네요. 다시 점프. 이 부분에서 보세요. 지금 두 번째 동작에서 조금 높이 뛰었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살짝 뒤로 빠져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 갑자기 같이 점프 때문에 하나 둘 셋 뛰었어요. 자 이렇게 덮쳐버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앉아봐요. 이만큼밖에 못 앉는 선수잖아요.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면 어딘가가 나가게 되겠죠. 한순간에 빵. 그렇기 때문에 가동범위 훈련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퍼포먼스 향상에도 중요하고 부상 방지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착지하다가 혼자 막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지금 시간이 4시까지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선생님, 코치 감독님들한테 통해서 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다음 기회에 더 이렇게 한 번 더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